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민하게 되는 노후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기존의 딱딱하고 병원 같은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입니다. 바로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곳인데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노년층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시설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니어 하우징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시니어 하우징은 55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전용 주거 단지입니다. 일반 아파트나 빌라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죠. 요양원처럼 의료진이 24시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사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니어 하우징의 가장 큰 장점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각 세대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리사무소에 알림이 가는 스마트홈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물론이고 만성질환 관리, 복약, 지도, 영양 상담 등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근 병원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식사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용 식당에서 영양사가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본인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실 수도 있어요. 식당에서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교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여가 활동과 프로그램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도서관, 공예실, 컴퓨터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단지 내에 모두 갖춰져 있어요. 요가, 태극권, 수영, 댄스 등의 운동 프로그램부터 독서 모임, 원예 활동, 요리 교실, 외국어 수업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특히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인데 시니어 하우징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요. 강제적이지 않으면서도 원한다면 언제든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독립생활형 시니어 하우징이 있어요. 이는 건강한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가장 유사하지만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케어형 시니어 하우징이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은 독립적으로 하되 일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복약 관리나 간단한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만큼 전면적인 케어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형 시니어 하우징도 있습니다. 이는 독립생활형과 케어형,
심지어 요양 서비스까지 한 단지 내에서 모두 제공하는 형태예요.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이 변화해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고 같은 단지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준만 조정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시니어 하우징의 주거 환경도 일반 주택과는 다른 특별한 설계가 적용됩니다. 모든 공간이 베리어 프리로 설계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요. 문턱이 없고 복도가 넓으며 화장실과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고 조명도 밝게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세대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침실과 화장실, 거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시설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서는 움직임 감지, 도어 센서, 수면, 패턴 모니터링 등으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시니어 하우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위치가 중요해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병원이나 쇼핑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인지도 고려해 보세요. 비용 구조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입주비와 월 관리비, 그리고 추가 서비스 이용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시설은 입주비를 보증금 형태로 받아서 퇴거 시 돌려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매매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계획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범위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의료 서비스, 식사 서비스, 청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등이 어떤 수준으로 제공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보고 가능하다면 현재 입주민들과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영 주체와 운영 철학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리 기업이 운영하는 곳인지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곳인지에 따라 서비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입주민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투명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시니어 하우징의 미래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런 형태의 주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에서도 고령 친화형 주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시니어 하우징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시니어 하우징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oT, AI,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나 AI 건강관리 시스템 등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니어 하우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도 충분히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양원에 가는 것이 노년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시니어 하우징에서는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풍부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물론 시니어 하우징이 모든 분에게 맞는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생활 패턴,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꾸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